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 빨간색 포장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포장지가 어떤 제품을 의미한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1974년 출시 당시 국내 초콜릿 과자가 전무하던 시절 초콜릿과 비스킷, 마시멜로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고급 과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대 유사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나 1989년부터 전 캠페인을 펼쳤고 오래전부터 국민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 음식 하면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한국 음식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유명했던 것이 초코파이였습니다. 사실 너무 오랫동안 아시아권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보니 해당 국가의 청년들은 초코파이가 자국에서 탄생한 제품이라고 아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초코파이의 위상이 단순히 간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베트남 파이 시장 점유율은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트남인들이 고급화 전략에 높은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손님에게 대접하기 좋은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에서는 결혼식 하객 답례품이나 현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으로도 대접받고 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설에 해당하는 베트남 최대 명절 떼서약 등 베트남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인지도가 있는 배우 이광수 씨와 송중기 씨를 모델로 섭외해 베트남 간식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초코파이는 인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 초코파이는 힌두교 영향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 현지 문화를 고려해 마시멜로에 사용하는 동물성 젤라틴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출시했습니다. 초코파이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간식 제품 중 70%에 이릅니다. 인도 현지 고속철도에서 아침 식사를 주문하면 승무원이 초코파이가 포함된 아침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기몰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까지 바꿀 정도로 한국의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자 뜬금없이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중국인들은 진심으로 한국의 초코파이를 중국에서 탄생한 제품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谁懂啊？每天一到下午就想吃甜食，工作可以放下，但嘴不能停下。开启今日觅食时间，哎，这不是小时候常吃的好丽友派吗？立马拿下，甜甜感受一下童年的味道。哎，是我的错觉吗？怎么感觉好丽友派也长大了？小时候刚好一手握住，长大了也刚好一手握住。据说每一枚是增重了8.8%。上秤看看，旧包装是34.5克，新包装是37.5克，重量过关。接着来尝尝它的味道。巧克力味好浓郁啊！搭配上松松软软的蛋糕，感觉整个人都要陷进去了，还是像棉花糖一样的 Q 弹口感。小时候吃上这么一个，真的能开心好久。现在吃呢，依旧给我带来满足感。比起旧版啊，它升级后感觉吃起来口感更松软了，基本感觉不到腻，饱腹感蛮强的。小鸟胃呢吃一个就够了。虽然它把口味升级了，分量也增加了，但是价格依然非常美丽。不愧是能陪我们这一代人长大的零食，格局有。准备再去囤几盒放在办公室，等到中午饭就可以随时吃，超满足。 초코파이는 1993년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1997년 베이징 근처 허베이성 랑팡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며 중국 공략을 본격화했고 이후 상하이, 세냥, 광저우 등의 공장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총 6개의 생산 기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전이라는 개념을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고 베트남에서도 전과 비슷한 띵감을 이용하는데 중국에서는 좋은 친구라는 의미인 하우이오라는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이를 마케팅 요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08년 중국에서 불어닥친 멜라민 파동은 한국의 초코파이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명한 다국적 제과업체 중 상당수가 멜라민 검출로 곤욕을 치렀지만 한국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기업들은 중국 내수 제품에 중국산 분유를 이용해 가격을 낮췄지만 한국의 제품은 중국산 분유가 아닌 프랑스산 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알려지며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중국의 제과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다 보니 중국인들은 진심으로 초코파이가 중국 제품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한국과 중국에 판매되는 초코파이의 성분 표기가 다르다는 기사가 중국에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은 초코파이가 한국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개월 전에 관련 기업의 제품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를 전량 리콜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불매운동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知名品牌紧急召回，很多人都很爱吃它。好丽友蛋黄派呢，大家一定都不陌生，不少人从小就吃过，而且它的广告“好丽友好朋友”也成为很多80、90年代的人的童年回忆。然而近日呢，好丽友的蛋黄派被检出呢金黄色葡萄球菌相关的话题冲上了热搜，到底怎么回事呢？近期呢，韩国的食品监管机构表示，在知名休闲零食品牌好丽友旗下的蛋黄
黄派当中呢，检测出引发食物中毒的细菌，相关的产品已经暂停销售并进行召回。韩国食品医药品安全处涉事的批次的蛋黄派呢，仅在韩国本土销售，不涉及到中国。韩国的好丽友方面呢，5号发布声明公开致歉。截至当天呢，超过90%的涉事产品已经都被召回完毕。有网友就表示惊讶，说自己喜欢吃；也有网友呢吐槽说太甜了，多吃并不好。那不知道大家平常爱吃这个好丽友蛋黄派吗？你有遇到过相关的问题吗？ 그런데 베트남과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 태세 전환하면서 초코파이는 중국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最近，韩国食品医药品安全处近日发表声明称，韩国好丽友蛋黄派检出致病菌或引发食物中毒，不涉及中国市场，已经开始召回。吃了这么多年的蛋黄派，现在才知道好丽友蛋黄派竟然是韩国的。好丽友是韩国零食之王旗下品牌，一年能捞走56亿的人民币，竟然在中国隐藏了30年之久。 하지만 황당하게도 불매운동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한 중국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리온이 안 좋은 일을 한 이후로 다시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코코아 버터 대체품 사건 때문에 안 먹었어요. 나는 한국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파는 음식은 비싸고 매워요. 사드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사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9.9위안 할인해도 안 사겠습니다. 빨리 중국 시장에서 나가라. 오리온은 한국 롯데의 자회사입니다. 롯데는 한국에서 미국의 사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리온에 지출하는 모든 돈이 중국을 겨냥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한국 제품이라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니 오리온이 부도난 줄 알았는데 어제 마트에 가보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는 맛있긴 해요. 그렇다면 중국산 초코파이를 구매해보세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큰 초코파이 한 상자를 샀습니다. 중국에서 파는 브랜드가 그 브랜드긴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초코파이가 늘 국산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산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홍보했군요. 이 제품은 중국에서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초코파이가 원래 한국 브랜드였나요? 맙소사,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예전에는 늦게 일어나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으면 아침으로 먹기 위해서 2개씩 샀었어요. 현대에는 타국에 법인을 내고 오랫동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국의 제품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단 한 번만 검색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맛을 내면서 중국 친화적인 마케팅까지 하니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자국 브랜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마케팅 수준이 높다는 것이겠죠. 중국인들이 말로는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10년 가까이 중국에서 초코파이 인지도가 1위인 것을 보면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크기가 작아져서 아쉽긴 하지만 추억의 맛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불매운동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초코파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과거부터도 그러했지만 최근 몇 년간 아시아 3국의 관계는 악화 일로는 걷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와 한국 기업의 강탈, 중국의 경우에는 동국공정과 함께 국내에 대한 내정 간섭까지 굳이 말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또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최근의 갈등을 보자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장 컸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내에 체류 중인 일본인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일어났던 일도 그것의 연장선이었는데요. 온라인에서 철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중국인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의 석주의 화장실이라고 낙서를 하고 소변을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대학 교수는 이 남자에게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이미 해당 중국인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틱톡에는 한 일본인이 중국 대사관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영상까지 올라오며 앞선 사건을 되갚아주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만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만을 중국 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현재 대만의 TSMC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눈에는 일본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의 영상이 중국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의 상황이 재미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때 일본으로 건너가 학교를 다니고 현재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인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최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뜸 자신은 일본인이 싫다며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我在日本待了8、9年，这时间不长也不短。我的老婆也是个日本人，她叫风花，然后我们2个同居了2年半，今年结的婚。上个视频说我讨厌日本人啊，有人就窜出来说我吃流量啊，你是不是为了吃流量才这么说的呀？还有的那有病脑子里，那你吃日本的，喝日本的，然后你反过头来骂日本。你像我身为一个对吧？我身为一个华人。 이 남자는 시청자들로부터 일본에서는 특히나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댓글을 보고 영상을 이어갑니다. 转换一下自己的思想，你遇到不公正待遇也好，或者说你给你感觉这日本人或者说这个日本人，你想想你如果是个洋人，你是个白皮，我去那个乌冬店想吃个乌冬，想尝尝乌冬什么味儿，因为我觉得日语跟这个中文差不多嘛，说乌冬的时候我就说乌冬。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남성이 일본에서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남성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좋지 않은 경험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我们这学校是一个专门学校里面的一个语言科，对吧？我也是傻帽，我选了那个破学校，那老师啊，就是我上课那都学了1个月，还考 N2、N1，我要考大学院，我上课看 N2，然后那个 N2 的书背单词，然后那个被老师发现了，老师看见让我滚，那个日本人叫奥田，日本老师奥田让我滚，我开的。 그가 일본 학교에서 겪은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然后毕业的时候，你知道毕业那个我们进那个专门学校，进那学校都得换鞋，你知道吗？有穿那种拖鞋进，我把我们那鞋放那个柜子上，我那柜子一直都是被锁着的，就是自从那件事之后，天天挨欺负。然后我们要把那个柜子，跟你说我恨这帮人恨的都牙痒痒。我跟你说，要不是因为我现在在这儿，我绝对我把他照片挂网上，我有他照片，我一直存着呢。你知道都8年了，我一直存着这个老师的照片。 2个人的照片我都有，我跟你说，我不想一口气说完，你知道吧？一口气说完太累了。他们喜欢哪儿的学生啊？哎，喜欢韩国学生，欧巴可金门，你知道吗？他们喜欢韩国人，韩国人在日本他就是 T0，你知道吧？他就是 T0。那日本老师也是就跟个那什么似的，就옹교さん，哎，これ韓国語正しいですか？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제품에 한글이 들어가면 판매량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고 일본 제품임에도 한글을 넣고 있고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특별한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作呕！我跟你说，我媳妇儿也知道啊，我跟我媳妇儿出去玩的时候，走马路上，那日本人看我们俩不顺眼，你知道吗？一个40、50岁，叭一下就撞过来，肩膀撞我媳妇儿，你知道不敢撞我，撞我媳妇儿，当时我给他摁那儿了。 后来警察都来了，对吧？那也人家那老头40、50岁的男的穿的也挺体面的，也是个正常人，就是心理畸形。 이 남성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 내에서 한국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있다며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일본인이지만 일본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에서 한국인의 호감도는 높은 편입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일본인 선생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일본인 여성과 함께 결혼까지 한 중국 남성이 왜 한국인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지 몰라 하는 영상에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일본인의 본질과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서구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호주를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일자리가 많고 급여도 좋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요. 반대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경전철과 지하철이 비싸고 통근비가 비싸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이 비쌉니다. 분명히 어떤 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외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나쁜 단어들을 이용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의 작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있을 때 TV에서 중국 관련 뉴스를 보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의 일본인들은 지금까지는 꽤 친절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한국 남자들은 너무 인색해서 우리 중국 남자들만큼 능력이 좋지 않다. 한국 남자들은 확실히 일본 남자들보다 훨씬 예쁘고 박수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근육질이며 몸매가 좋습니다. 심지어 중국 남자를 무시하는 중국 여자도 많습니다. 아직도 외국 여자가 중국 남자에게 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인이 봐야 할 영상입니다. 사실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한국 언론이 이런 영상을 매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인 스스로는 그걸 모릅니다. 일본과 한국 여자들은 중국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일본과 한국 여자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중국 남자입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한국에 대한 우월감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지만 국가적,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개개인 수준에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 친구가 있지만 그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고 서로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결코 논의하지 않습니다. 반응들 중에 일본 여성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중국에서 일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는 중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가장 하고 싶은 국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한 중국 여성이 작성한 게시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미국은 우리의 적, 프랑스도 적, 영국도 적, 필리핀도 적, 베트남도 적, 한국도 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인도도 적, 동족 형제인 대만도 적, 공산주의 맏형인 러시아도 적이 됐다는 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군대에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싶었다. 하지만 어른이 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적이 많지? 마침내 난 우리가 세계의 적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구에 있는 국가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자신들을 적대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야 할 텐데 말이죠. 현재 중국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한국, 일본과 갈등을 보이고 남쪽에서는 대만, 베트남, 태국과 갈등을 보이고 서쪽에서는 인도 등 다양한 국가와 국경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되면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여러분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어떤 국가가 가장 좋으며 어떤 국가가 가장 싫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